자, 해봅시다. 일단은 오늘 할 게 세 번째 중단원입니다. 자, 활용이다 보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 이용해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뭐 배웠냐? 라고 물으시면 첫 단원에서 주로 다룬 건 평행이동과 결부지어서 표준형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뭐 얘기했어요? 일반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 뭐 했니? ABC의 역할, 절편이 뭔지, 그리고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공식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 숫자랑 똑같다라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쓸 건데 어떨 때 어떤 거 배웠던 거를 쓸지에 대한 틀을 좀 오늘은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하나씩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도 보시면 식 세우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2차 함수도 식 세우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보자.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식 세울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처음이니까 아이고 세븐틴인데. 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세울까?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첫 번째 나오냐면 이런 게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뭐 P, Q라고 한번 해볼까?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대요. 지나는 점인데 자, 여기 좀 주목해볼까? 개수가 한 개만 주어져 있어. 자,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다. 알았냐? 이럴 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우선인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공부했던 걸 떠올려보자. 2차 함수식은 표준형, 일반형 두 개만 있다 그랬죠? 그럼 표준형의 장점과 일반형의 장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준형의 장점은 뭐였냐면 꼭지점의 좌표 알기 편했지? 그럼 그것과 부차적으로 뭐가 따라왔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축의 방정식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건 바로 따라오지. 왜? 꼭지점의 좌표 알면은 위로 볼록이든지 아래로 볼록이든지 알면은 말을 거꾸로 했네. 아래로 볼록이든지 위로 볼록이든지 알면은 그림 그리는 건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게 표준형의 장점이었죠. 일반형은 사실 장점이 많이 없지. 굳이 따지면 y절편을 알기가 좀 편하다. 왜? 상수항이 y절편이었죠. 자,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표준형하고 일반형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조금 더 친밀하냐면 표준형하고 좀 더 친한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은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형하고 친해. 따라서 표준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주어져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그리고 왜 한 개인지도 좀 얘기를 합시다.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책에 있는 문제를 예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그냥 찾아온 것도 있어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보통 시험 문제는 식으로 주기보다는 그래프를 많이 줘요.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는데 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에 y축하고의 교점이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식 세워버려. 자, 그럼 정보가 뭐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절편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절편도 지나는 점 아닙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이고 지나는 점은 뭐라고 하면 돼요? 0, 마이너스 5라고 해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전형적인 이런 모양인데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형은 모양 알잖아요. A에 자, x-p의 제곱 더하기 q였죠? 그때 꼭지점의 x좌표는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x좌표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지. 자, 그럼 모르는 게 뭐만 알면 돼요? a만 알면 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거야. 지나는 점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함수는 볼 것도 없이 대입이야. 그럼 대입하면 뭐를 알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는 0, 마이너스 5였죠? 그럼 얘를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지. 느낌 알겠어요? 자, 그래서 0,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나는 점의 역할은 딱 나왔네.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접근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왜 한 개가 주어져 있겠죠? 하나면 되니까. 그래서 한 개인 거야. 굳이 두 개까지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자 말이야. 자, 결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하고 친하니까 표준형으로 세우자. 근데 지나는 점이 왜 주어져 있냐면 최고차항 개수 구하기 위함이다. 자, 알겠죠? 자, 계산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냥 써드릴 겁니다. 대입하면은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보기가 써 있을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 써 있을 수도 있거든. 야, 일반형은 표준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특징 말고 표준형을 전개한 게 일반형이었잖아. 그럼 보기 보고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좀 귀찮지만 전개해야 돼.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는 p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또 주어져 있는데 자, 지나는 점이 이번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자, 왜 두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분석을 또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축의 방정식은 누구랑 친데요? 꼭지점에 x좌표로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는 꼭지점하고 친하네? 꼭지점과 연관이 있지? 자, 그럼 꼭지점은 누구랑 친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형하고 친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자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나는 점이 왜 두 개가 있을까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이렇게 정했다. 자, 위로 블록 형태네. 자, 뭐 그래프 구조는 좀 무시하시고 숫자는 뭐 합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꼭지점인데 거기가 x좌표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식 한번 세워봐 라고 했습니다. 자, 저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표준형으로 식 세우자고 했으니까 써자. 이렇게 되겠죠. y는 자, a에 x.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괄호원을 0 만드는 숫자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y좌표를 현재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번에 미지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아까하고 차이점 알겠어요? 아까는 모르는 게 뭐였냐면 A를 몰랐지. 정확하게 한 개 몰랐지. 자, 그래서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지나는 점 하나만 필요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엔 모르는 게 A도 모르고 Q까지 두 개를 모르죠. 자,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대입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 한 개고 왜 두 개인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대입을 몇 번 해야 되냐면 두 번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를 찾아야 되냐면 자, 그냥 문자로 쓸게. A와 Q를 구하기 위함이다. 왜 두 개니까 좀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자, 지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요 점하고 요 점이 지나는 점인 거 알겠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0이고 요 점의 좌표가 1,0이지. 자, 그럼 지나는 점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씩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부터 대입할까? 얘부터 대입해보자. 1,0을 대입하게 되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4a 플러스 q는 0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게 되면은 9
아이고. A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어?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자, 푸는 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지나는 점 2개 대입하면 필연적으로 연립방정식 풀게 돼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2고 Q가 8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대입하면 어디 갔어?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자, 오늘 하루가 안 어려워 사실. 알았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할까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야, 지나는 점이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씩 늘었지 않았냐? 그럼 세 개짜리 그릇이죠. 근데 얘는 재미는 사실 없어. 그냥 적게만 할게. 지나는 점 세 개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식을 뭘로 세울까? 자, 얘는 그냥 바로 얘기할게. 뭘로 하면 되냐면 일반형으로 식 세우면 돼. 왜 일반형일까요? 표준형하고 일반형밖에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근데 지나는 점이 떨렁 3개라면 물론 이 지나는 점이 꼭지점일 수도 있어. 근데 아닌 때가 훨씬 많아. 그럼 꼭지점이 아닌 게 주어져 있으면 이 방식하고 이 방식은 못 쓰는 거지. 꼭지점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꼭지점하고는 별로 안 친한 조건이에요. 굳이 따지면. 그러면 꼭지점하고 안 친한 거는 사실 일반형이잖아요. 정보가 없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반형으로 식 세우는데 몽땅 다 3개의 점을 대입하게 돼 있어요. 자, 재미가 없어. 그래서 별로 특징적인 게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 표준형을 써도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꼭지점이 없으면 일반형이 좋다면서요. 자, 되게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적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을 써도 된다? 애들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해. 표준형을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표준형 써도 답은 나와. 답은 나와. 근데 해보시면 답은 나오지만 계산이 좀 더러워. 따로 오늘 하진 않을 거야. 해보시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건 일반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자, 요거 y절편이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 올려보고 싶었는데 자,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만 지울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그랬어. 미안. 자, 마이너스 3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숫자만 믿어. 여기 쬐끄맣게 점 하나가 또 있는데 자, 여기가 1이야. 그럼 지나는 점이 여기 하나 꼭지점은 없어. 여기 하나 지나는 점 3개 준 거야. 아무래도 시험 문제 그래프로 훨씬 많이 나와요. 그냥 무슨 점 이라고 쓰는 건 너무 쉬워. 자, 그럼 점을 일단 써보자. 마이너스 3,2라는 거 하나 지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0,5 지나는 거 이해됐죠? 자, 이거 y절편이지. 그 다음에 1, 자, 여기 숫자 안 써도 되겠다. 여기 10입니다. 10. 1,10 이렇게 3점 지난다는 걸 그래프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몽땅 다 대입해. 어디다가? 일반형에다가. 자, 일반형 이거인 건 알죠? 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형 이거였단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다 대입하는 거야. 자,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3,2 대입하면은 9a-3b 더하기 c는 2라고 나오고 0,5를 대입하게 되면은 내가 아까 이거 y절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일반적인 y절편 알잖아. 뭐가? 상수항이 y절편이잖아. 따라서 무조건 C가 y절편 5가 되는 거지. 볼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1,10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라고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럼 C가 5라는 걸 찾았으니까 위아래에다가 C를 대입하면 문자가 A, B밖에 안 남지.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 B가 나오겠죠. 그치? 자, 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은 A가 1이 나오고, 자, B가 4라고 나와요. 자, 계산은 그냥 내가 다 할 거야, 오늘.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저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x축하고의 두 교점이래.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x절편이라고 불렀죠? 자, 그냥 써보자. x절편. 자, 그래서 만약에 좌표가 뭐 알파, 0, 베타, 0이라고 이렇게 절편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 자, 거기에다가 지나는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자, 네, 지나는 점 1개야. 자, 1개라는 얘기는 1개밖에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식을 어떻게 세울까? 꼭지점도 아니고 얘처럼 지나는 점이 3개인가? 뭐 굳이 따지면 지나는 점 3개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절편도 지나는 점이잖아. 근데 이거는 해보면 아는데 아까 같이 지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죠. 쟤도 마찬가지인데 식에다가 대입하면 요식하고 요식이 얘는 확실히 다른 식이지. 점이 달라서. 근데 얘는 대입해보면 식이 똑같이 나와 계산하면. 물론 똑같이 안 나올 때도 더 있고요. 나올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이 방식을 써도 되기는 해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아까 재미없다 그랬잖아. 이게 좀 귀찮은 방식이야. 그러면 안 귀찮게 좀 똑똑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실은 내가 두 번째 개념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번에 했던 거니까 복습 한번 해보자. 아이씨. 자, 일반형 공부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했다. X절편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나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드렸죠? X절편은 Y절표가 빵이다. 그러면 그 2차 함수에다가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면서 무슨 식으로 바뀌었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지. 그때 X절편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 방정식에 뭐라 그랬냐면 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뭐야?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와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X축하고의 두 교점이 알파, 0, 베타, 0이에요. 그때 X절편만 말해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당연히 X절편인 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네모박스 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얘기했느냐? 니네가 2차 방정식 때 식 세우는 거 공부했다? 이렇게 했다? 두 해 알파랑 베타가 주어져 있으면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자,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x-알파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x-베타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이유는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파랑 베타를 하나씩 대입해 봤을 때. 그래서 는 0까지 쓰는 게 2차 방정식이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를 반드시 씁시다라고 했던 게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최종 결과 뭐를 얻어냈느냐? 우리의 목표는 2차 함수식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방정식은 는영하면 방정식이잖아. 그럼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하고 하는 게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최종 결론 얘를 y는 해놓고 위에 써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a에 x-알파, x-베타. 자, 요게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지나는 세 점이지만 특별하게 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식세우면 좀 좋습니다.
훨씬 편리하다. 자, 알겠나요? 자, 근데 좀 생각을 다양하게 하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 게 이 방식 안 쓰고 그냥 지나는 점이니까 이 방식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 식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럼 이거 말고 뭔가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2차 함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오늘까지 한 개념은 오늘까지 하면은 2차 함수에서 니네들이 고딩이 됐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멘트만 기억하면 돼. 물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를 다 압축해놔야겠지. 2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1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였어. 그 다음에 절편이었어. 물론 평행이동 이런 게 다 기울기에 포함된 거고요. 절편이랑. 그래서 하나만 두 개만 얘기해봐 그러면은 기울기랑 절편이었어. 2차 함수는 물론 절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칭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케이?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이따가 할 건데 최대 최소의 성질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거까지 두 개가 중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대칭성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를 대칭의 성질하면 쓸 수 없을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생각 잘 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현재 모르죠. 근데 그것과 관계가 없어.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야, x축하고의 두 개점이니까 당연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로 볼록이어도 사실 모양만 다른지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이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제일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대칭축에 해당하는 이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에다 표시하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대칭은 뭐가? 어떤 게 대칭이었어? 빨간색 선 기준으로 얘를 탁 접었다 피면은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반으로 포개진다고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것의 의미는 이거였지. 알파에서 축까지 베타에서 축까지 떨어진 칸수가 무조건 똑같다고. 이게 대칭이잖아. 그러면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추계 방정식 x는 뭐뭐뭐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려고 했어요? 알파랑 베타에 정확하게 중점이 추계 방정식이 있어야지. 자,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한 개 추계 방정식 공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자. 그러면 왜 이걸 얘기했냐면 풀이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우리 교재 없어. 알았지? 그냥 적어놔. 다른 개념들이 있다. 자,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자, 좀 재밌는 걸 찾았어요. 이거는 지나는 세 점이죠. 일반형이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점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두 점은 y좌표가 빵이지. 무조건 무슨 절편이야? x절편. 얘는 y좌표가 x좌표가 빵이지. 무슨 절편이에요? y절편. 절편문으로만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럴 때는 이 방식을 한번 써보자. x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보자.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풀이야. 풀이 1이라고 할까? 자, 요식입니다. 이거 보면 y는 a에 x-알파. 자, 바로 쓰자. x-알파, x-베타니까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자, 그럼 내가 개념 저기서 바로 얘기 안 했다. 지나는 점에 대한 언급을 내가 안 했죠. 왜 있을까? 아까랑 똑같아. 지나는 점 무조건 대입. 그럼 생각 이 식에다가 0,-8을 대입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A값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지나는 점의 역할은 똑같이 뭐를 찾고 싶냐면 A 찾는 게 목적. 자, 분석했습니다. 자,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A가 1이 나와요. 대입하면은. 자, 전체식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정리하면 일단 답은 바로 나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다. 자, 내가 풀이 과정을 안 써서 그렇지 원래 간단하게 푼 게 아니다. 알았어요? 계산 다 해보셔야지 숙제 나중에 하면. 자, 그럼 얘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얘기한 거야. 보세요. 야,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얘는 추계방정식. 그럼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추계방정식을 알면은 뭐랑 친하다 했어? 표준형하고 친하다 했지. 그럼 표준형으로 해도 돼. 해볼래? 그럼 일단 못 찾아요? 추계방정식 찾아야 되지 않겠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 얘랑 얘 정확하게 중점이었죠? 따라서 추계방정식은 지금은 이해 잘 될 수 있지. 나중 가봐 이거 되게 헷갈려. 알았냐? 잘 기억해놔야 돼. 추계방정식 뭐가 되냐면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구했다. 그럼 표준형으로 식 세우기로 했잖아.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됐나요? 그러면 지나는 점을 대입해야 되는데, 자, 지나는 점이 무려 3개입니다. 자, 대입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니까 2,0하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산해볼래? 2,0 대입해봐.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q 9a 플러스 q가 0이 되죠. 말로 할게.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제곱하니까 9a 플러스 q는 0. 식이 똑같지.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절편 두 개를 대입하면 식이 똑같아. 절편을 두 개를 대입하면 x절편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건 추계방정식만 추계방정식 주어져 있으면 지나는 점이 두 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얘랑 얘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식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입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점은 얘를 대입해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럼 나는 2,0하고 0,-8을 내고 대입을 해보려고. 자, 2,0 대입한 거 9a 플러스 q는 0이었죠. 0,-8 대입하면은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이었죠. 자, 아까랑 똑같죠? 연립방정식으로 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립하면은 a가 1 나오고 q가 마이너스 9가 나와요. 자, 그럼 검산을 사실 해보자.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당연히 얘가 나와야겠죠. 그럼 해보면 알아. 자, 대입하면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리해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9를 빼니까 얘가 나오지.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입할 때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다음과 같은 풀이도 가능하다. 자, 이걸 왜 알려주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험 때 할 때. 이참수가 단순히 식 세우는 문제가 평이해. 사실 어떤 방식이 나와도. 근데 막 칠 때가 종종 있는 게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이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던 애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들이 특히 있잖아. 얘네가 수학 공부해보면 평소에 배운 거랑 다르게.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있지만 개념화해서 그냥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절편 두 개가 x절편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은 이게 정석인데 추계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도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자. 알겠죠? 자,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 자,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일단 10부터 좀 복잡해요. 자, 이런 식이 있는데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위에 있대. 자, 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때 m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건데 내가 뭐 어려운 걸 해봤자 뭘 갖고 오겠냐.
자, 그럼 일단 꼭지점이 있으니까 앞에 배운 것대로 한번 해볼래? 꼭지점은 누구랑 친하다고? 표준형하고 친하다고 그랬지? 그럼 첫 번째 방식은 뭐 그냥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전개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일반형이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바꾸는 거 오랜만에 하지 않죠?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서 상수항 말고 1차항까지만 묶으라고 했지? 자, 상수항은 안 묶는다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선서가 네가 필기하는 그 스타일을 몰라서 한 대충 한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고 건너뛰고 쓰라고. 알았지? 건너뛰고 쓰라고. 한 페이지 정도.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러면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였죠. 그러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건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지? 자, 따라서 바꾸면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9가 루트, 자, 루트래. 괄호 밖을 탈출할 때 얘를 반드시 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8 되고 3p 플러스 1이 나오지. 10 바꾸는 건 자유자재로 해야 돼.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쓰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이 누구셔? 3p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대요? 여기 위에 있대요. 위에 있는 점은 볼 것도 없이 대입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딱 적절한 난이도의 내신 문제야. 이런 거 되게 보면. 자, 얼마냐? 마이너스니까 3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p가 1이라고 나오지. 자, 근데 구하는 건 m값이 아니라 저기 뭐지? 마이너스. 아, 이거 p가 아니라 그냥 m이 아니라 p 갖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 p가 1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말한 게 이차 함수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최대 최소란 얘기는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아 뭐 말 그대로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건데 일단 뭐를 쓰느냐? 표준형으로 생각한다라고 일단 적어놓으시죠. 자, 이유는 설명하면 해드릴게요. 이제 딱 배워보니까 아무래도 일반형보다 표준형이 좀 더 우리한테 좋아. 알겠지? 표준형이 좀 빈도수가 많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최대 최소는 정확하게 최대값, 최소값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눠지는데 자, 2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모양은 뭐 있었냐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지. 자, 요것에 따라서 최대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나눠져. 자, 근데 정의만 생각하고 어떤 때 나타나는지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대값은 함수에서 값은 x좌표가 아니라 y좌표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함수 공부했을 때 잘 쓰지 마시고 fx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함수값이라고 공부했죠? 그쵸? 이 함수값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y좌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자 들어가면 무조건 y값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알겠죠? 너무 상식인 겁니다. 함수에서는. 자, 그럼 최대값이면 느낌상 이거네. y좌표 중에 제일 큰 애를 말하는 거지. 언제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자, 느낌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값. 자, 다시 말하면 y좌표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이겠지. 자, 일단 용어 공부를 좀 했고 그러면 써먹어보자 하나씩.
자, 보세요. 모양이 두 개라고 했죠? 그럼 두 개만 분석하면 끝이야. 진짜 쉬워. 아래로 볼록 먼저 해보자.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였죠? 그래서 그냥 식으로 썼을 때 최고차항의 수 A가 0보다 클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나와. 자, 좌표 표면에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다 y좌표라고 그랬잖아. y좌표에만 좀 치중해 생각해보자. 이거 곡선이긴 하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건 알죠, 우리? 그랬을 때 어떤 함수값이 또는 어떤 y좌표가 가장 커? 또는 가장 작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누구니? 꼭지점 아니냐? 제일 아래에 있는 점. 꼭지는 원래 정의가 뭐였어요? 그래프하고 대칭 축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었는데 그 꼭지점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어. 꼭지점이. 자,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y좌표가 자, 여기를 q라고 하고 꼭지점에 x좌표를 p라고 했을 때 q가 뭐가 되냐면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무슨 특징이 있을까? 자, 저 그림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고요. 자, 그 다음에 Y값이 어떻게 적여먹었냐면 Q가 제일 작다 그랬지. 자, 이유가 뭐야? 꼭지점이 제일 밑에 있어. 그럼 나머지 점들의 Y좌표는 얘보다 Q보다 다 위에 있겠지. 그럼 그림에다 표시해볼래? Y값의 범위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냐면 Q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보다 다 위에 있지. 다 위에 찍혀있지. Y좌표가. 제일 작은 Y좌표가 누구라고? Q라고. Q. 빨간색이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Y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Y좌표들의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분석하면 Y좌표 함수값.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범위가 누구보다 커? Q보다 커. 근데 Q도 Y좌표잖아. 따라서 범위가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 결론은 이거네요.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누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다. 이게 처음 할 때 은근 헷갈린다.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다 보니까 괜히 클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이걸 최대값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똑바로 공부해야 돼.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그림이 중요해. 아래로 볼록 그리면 제일 밑에 쳐져 있는 점이 누구야? 꼭지점이야. 그러면 가장 큰 애가 아니라 가장 작은 애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말로 외우면 은근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최대값은 없습니까? 최대값이라고요. 생각해보자. 최대값 구하는 건요 고등학교 때 따로 개념 공부하는 게 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안 따로.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최대값, 최소값을 다 했어. 근데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고등 과정으로 많이 올라갔더라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최대값은 이 그림에서는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없다. 자, 여러분 이거 바보같이 생각하는 애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니 선생님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얘니까 얘 y좌표가 최대값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쭉 위로 솟아나는 거잖아. 무한대로 쭉 솟아나는 거잖아.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점 찾아라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표현 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결론.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만 있다. 근데 언제다? 꼭지점에 y좌표. 자, 알겠지? 쉽다 이거 사실. 자,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렸다면 쳐보자. 위로 볼록. 꼭지점의 좌표 마찬가지로 여기가 P고요.
자, 여기가 Q인데 이번엔 아까랑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아까는 꼭지점이 제일 밑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번엔 꼭지점이 제일 위에 산 정상에 솟아있지. 그럼 이번엔 거꾸로 제일 큰 거야. 누가? 꼭지점. Y좌표. 자, 해서 바로 표시까지 해볼까? Y좌표들의 범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 있는 점의 Y값 Q를 기점으로 다 밑에 있다. 물론 Q까지 포함해서. 아까랑 반대지? 자, 그럼 써보자.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P콤마 큰데. 자, Y좌표가 자, 범위가 어떻게 됐어? Q 기점으로 다 작아. 근데 Q까지 포함이야. 따라서 Q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타나죠. 반대예요, 다. 그쵸?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위로 블록일 때는 자,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다. 자, 됐죠? 그럼 세 번째. 최대값 얘기했으면 최소값이 있나요? 얘도 당연히 없어요. 이유는 그래프가 아래로 계속 내려가거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점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못 찾지. 그래서 최소값은 못 찾아요, 여기서는. 자,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한 거 두 개 한번 해볼까? 자, 다음 식이 있는데 얘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했어. 자, 선생님이 지금 수학 기호를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수학 기호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글씨 쓸 때 사실 나도 그렇고 한글 이렇게 쭉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글씨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기호를 좀 많이 쓰는데 앞으로 선생님하고 약속을 좀 하자. 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최소값을 그냥 미니멈의 약자 스몰 m을 쓰고 최대값을 맥시멈의 약자 라지 m을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좀 이해를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쓰죠. 알겠죠? 약속을 좀 하자 선생님하고. 수학 기호는 당연히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좀 약속을 하자고. 자,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왜 표준형으로 접근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기준은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럼 누구랑 친한 거야? 꼭지점하고 친하지. 그럼 꼭지점은 누구랑 친해요? 표준형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야. 알겠죠? 이해하고 해보자고. 자, 그럼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럼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에서 바로 할게요. 1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9한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지.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다시 곱해서 나와라. 그러면 플러스 9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지우자. 4가 되죠. 자, 그럼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된다는 건 알았는데 자, 아까 공부한 대로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무수니까 위로 블록이야. 자, 위로 블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요?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의 4가 답이고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인 거죠. 그치? 자, 쉽죠? 이거 안 어려워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아직 거.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아버려. 자, 표준형으로 마찬가지로 바꾸면 되겠죠. 자, 바꾼 거 바로 써드릴게요. 3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밑에 있네. 최소값이겠지. 자,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죠.
자, 그럼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자, 최대값은 없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걸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주된 내용이 사실은 식세우기예요, 식세우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건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자, 번호가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자, 이 최대 최소라는 얘기를 공부했는데 이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식을 세울 수 있대. 무슨 얘기일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방금 공부한 건 이거 아닙니까? 잘 봐라. 내가 최대값, 최소값만 언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꼭지점의 y좌표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원래는 꼭지점은 x좌표도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꼭지점의 x좌표는 추계방정식과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거야. x좌표가 p일 때 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져 있어, 문제에서.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은 얘는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해석한 게 이거라고. 되겠지? 자,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거는 보통 문제에서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식 세우는 게 다이렉트로 그냥 팍 나옵니다. 볼래? 자, x가 5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4래.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근데 이건 당연히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 갖는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문제에 최대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문제 오류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알겠죠? 자,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식은 x는 5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꼭지점이라고 했지. 따라서 5, 마이너스 4가 꼭지점입니다. 자, 말로 해도 되죠? 5,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에요. 식은 y는 a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지나는 점을 줬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그냥 개수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간단하지? 네?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럼 몇 개 풀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책에 1320번 문제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최대값이 (1이래) K 구하세요. 여기다. 자, 근데 아까 내가 여기 썼나? 여기 아까 지워버렸구나. 아까 풀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 최대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표준형이 좀 친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죠. 자, 바꾼 거 그냥 씁니다. 내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5라고 나와요. 정리하면. 그러면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누가 1이 돼야 되는 거겠어요? 이 식에서 꼭지점의 y좌표는 이거지. 그래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k가 바로 뭐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됐지?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논리대로 풀면 바로바로 나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조금 귀찮은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고력을 키워야 돼. 참 이런 거 해볼 때마다 느끼는 건 문제집 살 때 최상위 수학 라이트 사면 안 돼? 채원아? 그건 학원에서 살 겁니다. 최상위 수학 라이트 빼고 딴 거 사야 돼. 서인이도 사야 된다. 문제집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취향대로 사. 안 푼 거보다 푼게 빽빼다. 너무 쉬운 거 빼고. 그렇지? 막 개념센 이런 거 진짜 쉽잖아. 개념서 사지 마세요. 유형서 사셔야 됩니다. 알죠? 추천해줘? 빨리 강의해줘. 안 산 사람들 참고해. 조금 무난한 건 이거고, 무난한 건 이거고, 얘도 단원별로 마무리 볼 때 조금 귀찮아. 이거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선생님 취향이긴 한데 이게 유형서거든요. 난 여기는 전혀 연관 없다나 그냥 가리겠냐? 이게 유형서고 개념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개념이 너무 헷갈리거나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설명 진짜 잘 돼 있어요. 알겠죠? 한번 참고하시라고. 푸는 거는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야. 알겠죠? 딴 거 뭐가 있을까? 최상위는 사지 말고. 우리 교재 출판사가 신사고인데 신사고에 요거 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 비슷하진 않고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집이 있는데요. 5공비라고 들어봤죠? 선생님 옛날에 과외할 때 이 책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기본하고 실력인가 두 개가 있어요. 실력 사세요. 실력. 기본은 쉬고. 알겠지? 이것도 유형사. 센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요거도 선생님의 취향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뭐 살지 모르겠다. 참고를 좀 해. 알았죠? 이건 또 작년에는 RPM 알려드리니 다 RPM만 사와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집 사는 게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딴 반 애들을 보니까 종류별로 많이 샀어요. 블랙라벨 사는 게 있어. 너 왜 그래? 했더니 한번 해보려고. 나한테 질문하지 마. 그랬어. 너무 어려우니까. 블랙라벨 사지 마.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지? 본인 취향대로 사시고 딴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유형 아작. 이것도 유형이에요. 참 유치하게 생겼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괜찮은 거 같아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숙제야. 주말에 사세요. 나중에도 하나 사서 해. 알았지? 되도록이면 해야 돼. 샀어? 뭐 샀어? 아 있었어? 한 반 풀어놓은 거 아니야 미리 또? 얘는 앞에만 풀어놨어? 거의 손 안 댔으면 상관없어. 그거 해 괜찮으니까. 알았죠? 안 산 사람 꼭 사라. 알았지? 경민이도 사야 돼? 꼭 사세요. 스프링노트 살 때 같이 사. 알았지? 네.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요런 식이 있는데 미지수가 이번에 두 개죠. 차이점이. 일단 두 개 다 구해야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 1대를 안 써요. 최대값 4를 만든대. 자, A랑 B를 각각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잘 들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최대값, 최소값은 표준형하고 친하니까 위에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체인지했지. 이해되니? 표준형으로 체인지했지. 근데 사실 이 풀이 말고 다른 풀이도 있어. 얘를 풀어보면서 느껴보자. 그럼 이걸 똑같이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봐봐. 바꾼 거 써줄게. 바꿔보면 위에 거는 식이 사실 좀 간단한데 아래에 있는 건 바꾸는 과정이 좀 지저분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써줄게. 2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a가 절반이죠. 그럼 그거의 제곱이면 16분의 a란 말이야. a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더하고 빼야 돼.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상수항은 안 묶었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지. 뒤에 있는 마이너스 요거는 2를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그럼 다시 하자. 얘가 플러스로 바꿔야 돼. 그렇죠? 자, 바꿨어. 좀 귀찮지 아무래도. 위에 거보다 귀찮잖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a일 때 y좌표가 요거인 거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4분의 a와 같으니까 a가 나와. 그 a를 대입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니까 같다라고 놓고 풀면 b도 나오겠지. 자, 과정만 이해하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근데 조금 귀찮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자, 최대치수 공부했을 때 얘일 때 최대값 4가 된다는 거는 본질적으로 꼭지점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써있잖아요. 얘를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해석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지점의 좌표가 과정이에요. 이 문제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구나.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고 써있으니까 위로 볼록이구나 까지 해석하는 거야. 좀 다르게 해보자고 내 말은. 그러면 꼭지점 알면은 표준형하고 친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얘 갖고 세우는 거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얘 갖고 한번 세워보자.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y는 자 초고차항에서 아직 모르죠. 그럼 a로 써놓고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꼭지점 할 때 식 세우는 거였잖아. 선서 봐. 잘 들어. 칠판을 보세요. 딴 데 보시면. 몇 시에 잤어? 늦잠을 자. 잘 봐. 그럼 선생님 A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꼭지점이 있으면 지나는 점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얘 있어요? 문제 조건이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이걸 왜 찾았지? 얘를 표준형 바꾸기 싫어가지고 바꾼 거지. 근데 이 문제에 숨어있는 정보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써있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러면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과정을 생각하라고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는 거지. 귀찮으니까 문제에 있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얘 갖다가 식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에 주어지는 식이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식이 완성되죠. 자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 전개하면 자 물론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다른 거야. 알겠죠? 이거 공식상의 A예요. 알겠지? 자 얘를 전개했을 때 1차항의 수랑 상수항 찾아내면 답이겠지. 자, 알겠어요? 자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자 2회가 오늘 최우선입니다. 자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있는 A예요. 얘 말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공교롭게 또 값이 똑같이 나오네.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자 헷갈리면 이거 문자 딴 걸로 바꿔. 뭐 예를 들어서 뭐 K로 바꿔. 헷갈리면 나중에 볼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와요. 계산하면. 자 각각 계산했다. 자 마지막 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우리 교재에 잔뜩 실려있어. 그래서 하나 해주려고. 어렵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미리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재는 이게 1437번이에요. 자 제목이 이렇게 써있다. 그 책에 보면은 최대값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의 최대값이라고 써있어. 무슨 말일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아까 개념 공부했잖아. 근데 웬 최대값에서 또 최소값이 나와? 아리송하잖아. 봐봐요. 이건 따로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아. 그냥 문제 풀다가 만들어진 거야.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 ax 더하기 4a라는 자 일반형의 식이 있어요. 얘의 최대값을 이건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 그냥.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라지 m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나있어요.
과정 봐봐. 최대값을 찾아. 근데 그거에 또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제목이 최대값을 최소값이야. 근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제목이 이렇다는 것만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라지 M을 찾아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접근하는 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 찾기로 돼 있어. 최대값은 꼭지점에 y좌표잖아요. 그러면 바꾼 건 그냥 바로 써줄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 x-a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아까 공부했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야. 그럼 얘가 라지 m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죠?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지? 그치?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야, 니네가 지금까지 푼 거는 이런 식 같은 거 보시면 꼭지점이 명확하게 숫자가 탁 나와. 그럼 얘가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자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4가 최대값이라는 걸 그냥 바로 찾았잖아. 정확하게 4예요 라고 찾았잖아. 하나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 숫자로 나오는데 얘를 보세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 라지 n이 찾아봤더니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식이죠. 그럼 무슨 의미야 이거? 니네 함수가 뭔지를 알아 근데.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의외로 대답을 못하는 거야. 함수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1 대입했을 때 y값, 2 대입했을 때 y값, 3 대입했을 때 y값들의 규칙을 식 하나로 나타낼 거야. 알겠어요? 그럼 값이 하나가 아닌 거란 말이야 원래 함수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뭐 물어봐요? 뭐 대입했을 때 찾아라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왜? 답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딱 답이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최대값을 찾았더니 숫자가 아니라 식이야. 그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자 헷갈릴까봐 써드린 겁니다. 얘는 a에 따라서 원래 식의 최대값인 라지 m이 다양하게 나오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하나였는데 얘는 하나가 아니야. 알겠어요? 해석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가 아닌데 다양한데 그것 중에 최소값을 물어봤어. 제일 작은 거. 그럼 왜 또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식을 잘 보세요. 얘를요. x, y는 얘들아. x에 따른 y라는 거는 그냥 수학에서의 정의야. 그냥 특정 문자. x는 왜 썼어? 몰라서 x 쓰는 거 우리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니? y는 그냥 왜 썼냐면 x 다음 알파벳이 y라서 그냥 y 쓴 거야. 정말 유치하죠? 진짜 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랑 m의 역할이 뭘까? m을 y라고 생각하고 a를 x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니네들한테 자연스러운 뭐죠? 이차함수지. 원래 식에서 새로운 이차함수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a가 x 같은 애고 m이 y 같은 애라고 머릿속에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공부하지 않았어 오늘? 2차 함수는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간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새롭게 만들어진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무슨 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안 물어보죠. 그래서 전체 제목이 최대값의 최소값이 된 거야. 자, 그럼 푸는 방법은 똑같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 거기에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 근데 걔가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식에서 다시 뭐를 찾아요?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럼 또 뭐 하면 되겠어? 얘를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지. 그럼 표준형 바꾸는 계산을 2번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별거만 내는 건 안 되겠네. 알았죠? 자, 처음이니까. 자, 바꾼 걸 또 써드리겠습니다. 바꾸면, 자, 이거 지울게. 자, 이거 정리하면 2에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 그랬죠? 그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은 마이너스 2.